YTN 뉴스라이더 함께하고 계십니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를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황의조 선수는 불법 촬영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죠. 불법 촬영은 없었다. 상대방의 동의하에 이뤄진 것이다라는 게 황의조 선수의 주장인데요. 피해자의 변호인이 조목조목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피해자가 영상 촬영을 거부했고 촬영된 영상도 지워달라는 요청까지 했다면서 녹취록의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와 황의조 선수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자 경찰은 필요하다면 배질 조사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윤홍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취재진이 모인 가운데 기자회견은 1시간 반 동안 이어졌습니다. 먼저 휴대전화를 피해자도 보이는 곳에 놓고 촬영했다는 황 선수 측 주장이 동의를 의미하진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우연히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두었다고 해서 피해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어디에도 피해자의 동의를 구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황 선수와 휴대전화 메시지로 나눈 대화와 녹취록 일부도 공개했습니다. 내가 보여달라고 하고 분명히 지워달라고 했었고 내가 다 어찌됐든 싫다고 했었고 근데 왜 그게 아직도 있냐는 거지 내 말은 이라고 피해자가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황 선수 측이 입장문에 피해자 신원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한 건 명백한 위법이자 2차 가해라며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한축구협회와 클린스만 국가대표팀 감독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국가대표가 축구만 잘하면 되는 자리는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황의조 선수 측은 추가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 측이 익명성 뒤에 숨어 본인과 가족들을 비난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영상 유포 혐의로 구속된 형수는 자신을 위해 헌신해왔다며 선고가 나기 전까지 억측을 삼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불법 촬영 혐의로 황 선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제주에서는 5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길을 걷다가 품속에서 갑자기 흉기를 꺼냈고 지나다니는 시민들을 위협하다가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경찰도 신속히 출동해서 검거에 나섰습니다. 이게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테이저 건부터 쐈지요. 그런데 이 외투가 문제였습니다. 너무 두꺼워서 전기총도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남성의 저항은 더 격렬해졌고 경찰 특공대까지 출동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한 분이 다치셨어요. 휘두른 흉기에 찔려서 이마를 60바늘이나 꿰매셨대요. 이게 말이 60바늘이지. 눈앞에서 흉기가 왔다 갔다 했을 텐데 생각만 해도 몸소리가 젖습니다. 용기에 감사드리고요. 쾌차하시길 기원합니다. 고재영 기자입니다. 자정이 다 된 무렵 한 남성이 거리를 걸어갑니다. 59살 A씨로 두꺼운 외투 안에 흉기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출동한 경찰이 저항하는 A씨를 상대로 테이저건을 쐈지만 두꺼운 옷에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경찰 한 명이 이마에 60바늘을 꿰매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11시 한 50분쯤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집에 들어오니까 그때쯤 아마 경찰들이 온 것 같아요. 경찰들 한 대여섯 분인가 와서 좀 있길래 무슨 일이 있구나 그러고 내가 저희는 이런 흉기 난동 있다면 일단 총력 대응 차원에서 출동 가용 인원을 전부 출동시키고 또 안전장구 착용해서 사전에 더 다른 피해 없도록 2차 피해 없도록 즉시 검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오랫동안 조현병을 알아온 A씨가 최근 약 복용을 중단한 점 등을 고려해 사건 원인을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 부산지법에서는 정유정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옵니다. 정유정은 과외부로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었고요. 국민은 이대로 속히 선고가 이루어지길 기다렸지만 그래도 재판부는 정유정의 이야기를 충분히 다 들어주었습니다. 이제 재판부가 결단을 내릴 차례입니다. 부산지법의 선고 공판은 오늘 오전에 열리니까요. 이제 몇 시간 후면 재판부의 선고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겠죠. 정유정은 지난 5월 중학생을 가장해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만나 살해했습니다. 시신을 훼손하기까지 했습니다. 범행을 숨기기 위해서 훼손한 시신을 낙동강변 공원에 버린 혐의도 있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유정이 치밀하게 계획된 잔혹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정유정은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정유정에게 반성이나 후회의 기미가 있기는 한 건지 의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유정은 재판부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죠. 사회로 복귀할 준비를 한다면서 외국어를 공부하는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뻔뻔하게도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달라고요. 그 기회는 정유정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있었어야 했던 것임을 재판부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 우리나라. 그래서일까요?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한 사형 선고가 무척이나 드문 게 현실입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국민의 요구에 어떤 판결로 응답할지 오늘의 선고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신이 요즘 너무 바쁘셔서 이분들을 대신 보내셨나 보다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전기차 택시가 건물로 돌진해 순식간에 불길을 휩싸이고 만 겁니다. 이게 충격이 워낙 커서 운전자는 심하게 다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치솟는 불길을 보고도 망설이지 않고 주저없이 달려간 영웅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분들이세요. 소화기를 가져온 시민, 차 문을 열고 다친 운전자를 구조한 시민 모두 우리의 영웅입니다. 차량은 앙상한 뼈대만 남겨놓은 채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시민 영웅들이 아니었다면 오늘 저는 끔찍한 사고 소식을 전해야 했을 겁니다. 택시기사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세요. 이만하길 천만다행이고요. 하루빨리 퇴원하세요. 차상은 기자입니다. 내리막길을 질주한 전기차 택시가 건물을 들이받습니다. 푸른색이 섞인 시뻘건 불길이 택시 전체를 집어삼키고 건물까지 번집니다. 왜 저렇게 빨리 달리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건물을 딱 박더라고요. 바로 불이 나길래 이제 차 후진을 해서 세워놓고 이제 소화기 꺼내러 갔었죠. 70대 택시 운전자가 사고 충격과 화염에 다쳐 빠져나오지 못하자 누군가 운전석 쪽으로 달려갑니다. 불길이 점점 치솟는데 이 차 문은 살짝 이제 열리는데 운전자가 안에서 불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나오나 했는데 못 나오길래 빨리 가가지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았고 저만 있다 생각하니까 가게 되더라고요. 근처에 있던 시민들도 소화기를 들고 달려나와 불이 더 번지는 걸 막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가 800도 이상 타오르는 열폭주 현상으로 2시간 넘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소방당국이 이동식 소조를 설치해 배터리를 물에 가둔 덕분에 50분 만에 끌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의 사고차 정밀 감식을 의뢰하고 택시기사 진술과 당시 촬영된 영상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